지난해 10월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왜 우리 애를 이동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교실에 혼자 뒀냐라는 이유였는데요. 신고를 한 학부모의 정체, 교사들에게는 상전이나 다름이 없는 교육부 소속의 5급 사무관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교육과 교권을 위해 힘써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아동학대 신고의 허점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 담임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일으킨 무자비한 교권 침해의 현실이자 대한민국 교실 붕괴의 압축판입니다. 결국 담임 선생님은 직위 해제됐고 악몽 같았던 7개월을 보낸 뒤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고성 신고를 한 이 문제 학부모가 교체된 담임 선생님에게까지 황당한 요구가 담긴 편지를 메일로 보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자, 여러 그동안 이 교권 추락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많은 사건들을 또 접해봤지만 세상에 교육부 소속 공무원, 그것도 고위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 간부급 되는 공무원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교권 보호에 앞장서야 될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선생님을 끌어내렸어요. 맞습니다. 이 교육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할 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자녀가 교실에 혼자서 방치됐다. 이런 이유였는데 이 당시가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이때가 이 3교시 도서관 이동 수업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부 사무관의 자녀인 그 아이가 학생이 담임 선생님한테 자기는 이동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모든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동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차례 같이 가자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계속해서 이동 수업을 완강하게 거부했고요.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몸을 댄다거나 들어 옮긴다거나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실에 이 아이만 놔두고 도서관 이동 수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이 학부모가 주장한 두 번째 이유, 선생님이 따돌림을 조장했다라는 겁니다. 아하. 이와 관련된 상황은요, 담임 선생님이 어떤 학생들의 교우 관계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정보 수집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써서 내라 이렇게 해서 글을 좀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요, 아이들이 쓴 그 글쓰기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글쓰기 작품이랑 실수로 같은 파일에 보관이 됐었고 이 글쓰기 작품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 글들도 같이 노출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교사의 실수였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학부모가 이 아이의 교우 관계를 노출해서 선생님이 따돌림을 조장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던 겁니다. 자, 보세요. 교육부 사무관, 5급 사무관이 학교장, 교육청, 교감을 상대로 우리 애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애 학대당한 거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으름장을 놓으면 무섭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기막힌 협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그 당시 교육부 사무관이었던 학부모가 세종시 교육청, 교장, 교감에게 그 내용을 4가지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교사와 자녀를 분리조치해달라. 그리고 사안을 조사해달라. 그다음에 담임선생을 직위 해제해달라.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4가지를 수행하지 않으면은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문장을 놓은 것이죠. 참, 세상에. 결국 선생님은 말이죠. 그 웹툰 작가 주호민 씨 경우 때처럼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뒤에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 예. 정신과 치료 받고 계세요,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자, 수사기관 여기저기 막 불려다니면서 막 하다가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는데 지난 5월 거의 7개월인가요? 몇 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이 당연하죠. 처음에 되도 않는 얘기였으니까. 자, 전국 초등학교 노동조합 관계자 얘기 관련해서 좀 듣고 오시죠. 이 사건에 해당 학생 성모군은 수업 방해와 다른 학생들에 대한 폭력 행사로 지도가 필요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담임교사가 도서실 이용 수업을 가야 할 때 성모군을 여러 차례 설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분노 발작이 일어날까 봐 우려되는 선생님은 이 학생을 이동 수업에 참여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방임이 아닙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주호민 씨 얘기할 때도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고소만 당했다 하면 덮어놓고 직위 해제 이거. 그렇죠. 예전에 사실 아동 학대가 됐을 때 그 피해자하고 선생님이 이제 가해자가 된다면
분리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직위 해제 같은 것들이 됐던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2월 달에 지금 이 복직을 했어요.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고 7개월 만에. 예, 그리고 5월 말에는 아예 검찰의 무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7개월 만에 최종적으로 무혐의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은 그 성모군이 다른 학생들한테 더 폭력을 좀 행사를 했다고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그걸 자제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있는데 특히 진정서 보면 다른 학생들이 이제 많이 좀 폭력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진정서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기관의 사실 확인서로 제출이 됐고요. 선생님은 이런 해당 학생하고 다른 학생하고 갈등을 중재하고 교실에 안정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측면이 반영돼서 무혐의 통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다음 날 다른 선생님으로 이렇게 교체가 됐어요. 자, 그런데 후임 선생님에게 이 학부모가 황당한 요구 사항이 담긴 메일을 보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으로 정말 장안이 떠들썩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같은데요.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왕의 DNA. 네, 후임 담임 선생님이 왔습니다. 그러자 이 학부모는 자신이 이런 내용으로 전임 담임을 신고했던 거다라면서 국민신문고에 올렸던 내용, 그리고 이거랑 같이 9개 요구사항이 담긴 어떤 편지를 메일로 보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 말해도 알아듣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고요. 이외에도 하지만 안 돼. 이런 제지하는 말 절대 하지 말아달라. 싫다는 음식 억지로 먹지 않게 해달라. 또래랑 갈등이 생기면 철저하게 편을 들어달라 이런 내용 담겨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칭찬은 과장해서 하고 사과는 자주 해달라. 그리고 아이에게 인사할 때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의 DNA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혹시 이 양반이 전주이 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선왕조 또 이쪽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람 신상이 다 털렸어요. 예. 근데 또 제가 성씨를 봤더니 희성이야, 희성. 예, 이 씨 아닙니다. 전주희 씨 아니더라고요. 자, 소장님. 네. 이게 참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네. 저도 제 주변에도 이제 다 교육자들이나 상담사들이나 의사들이 많아서 이게 지금 굉장히 관심거리예요. 저도 좀 찾아봤는데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다 다르다. 이 얘기는 맞지만은 약을 전혀 쓰지 않고 자폐증, 지적장애, ADHD, 틱장애, 강박증, 불안장애 이런 아이들한테 약을 전혀 없이 내 말만 들으면 치료 가능하고 세계적인 인재로 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문제가 된 이 학부모가 썼던 이 이상한 이 글들이 바로 다 이 연구소에서 나온 글을 그대로 갖다가 붙인 거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한테도 무조건 왕자 공주라고 생각하고 막 왕의 DNA를 가진 애들이니까 무조건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밀가루도 마음껏 먹이고 영상도 다 보여줘도 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노벨상 수상할 수도 있는 정도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런 것도 있어서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더 정확한 입장을 듣기는 어렵지만 좀 저로서는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막간을 이용해서 이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선생님이 우리 애한테 얘기를 해. 이런 어떻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 기준으로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왕의 DNA 맞을까요? 그냥 하는 소리 아닐까요? 왕의 DNA도 아닌 건데 아주 예의를 갖춰가지고 공손하게 하라는 이런 뜻으로 지금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연구소장 청중을 상대로도 강의를 했어요.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어떤 얘기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자, 지금부터 그분의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방법입니다. 금기어, 해서는 안 될 말이 뭐라고 했죠? 안 돼. 그만. 하지 마. 그렇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요구하지 않아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질이나 질서. 예, 그런 거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어요. 뭐죠? 지적질. 일방적 지시. 그렇죠? 지금 들어보니까 그 메일, 담임에게 보낸 메일에 나온 워딩하고
저 워딩하고 진짜 겹치는 부분이 많네요. 네, 많습니다. 왕의 DNA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연구소랑 연구소가 운영 중인 인터넷 카페는요, 그 ADHD 판정받은 아이들을 극우뇌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양육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편지에 담긴 내용대로입니다. 에너지가 많은 극우뇌형 아이들은 순한 양 같은 좌뇌형 아이들에게 하듯이 강압적으로 제어하면 뇌가 손상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천재,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 행동들은 천재 행동이라 이렇게 말리면 안 되고 왕자 공주라고 부르면서 대접해줘야 한다. 잔소리 제안하는 말 이런 것들 모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카페 회원들은요. 일단 저게 연구소장이 부모에게 주는 그 어떤 미션지 같은 건데 극비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새나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학부모가 우리 뜻을 좀 잘못 이해하고 적용했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2013년에 이 논란이 됐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이 소위 말하는 아나키, 우리는 아나키가 아닌데 마녀 사냥당하는 기분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관, 교육부 사무관이 그 메일을 보낼 때 말이죠, 소장님. 네. 그 교육부 네. 공직자 통합 메일로 네. 그 계정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 메일을 받아볼 그 선생님의 입장, 딱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각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본인의 지위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교육부 공직자가 본인의 사적인 얘기를 하는데 공직자의 통합 메일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마크라던가 그 글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교육부가 찍혀 있는데 받는 선생님의 기분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보통 학부모가 얘기하는 것보다 아마 그 압력 부분에서 한 10배는 더 강하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야말로 뭐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너무 본인의 그 공적인 지위를 너무나 잘못 사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진짜 이 아동학대법 지금 정부에서도 좀 개정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긴 하던데 진짜 고칠 부분은 고쳐야 되겠어. 많이 좀 진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동학대가 아동의 어떤 정서적 행위, 또 발달 과정에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든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교권 침해에 관련돼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부모의 어떤 기분이나 학부모가 동의를 하면 훈육이 되고 학부모가 나쁘면 아동학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법 자체가 학부모 기분 상해죄가 되어버렸다고 초등교사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사건 역시 이 학부모가 좀 서약서 쓰고 사과하라라고 결정을 했지만 이행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교육부 사무관에 대해서는 직위 해제를 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저희가 이 해당 학부모 입장을 들으려고 했는데 접촉을 했는데요. 연락이 안 왔어요. 예. 그리고 정말 많은 현직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이 내용을 다뤄달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특히 어떤 선생님은 이번 이 사건 두 번째 사건의 제목까지 정해서 저희한테 주셨는데 내가 왕을 가르칠 상인가라는 제목으로 이걸 다뤄달라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말이죠. 정말 참담해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